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팅엄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13위의 노팅엄입니다. 준결승에서 맨유를 넘지 못하고 합산 스코어 0대5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리그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고 리그에서도 점점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수비가 안정화된 것이 주목되는데요. 시즌 초만 해도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조직력을 보장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선수비 후역습 체제를 갖추는데 선수들이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 첫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고 리그에서는 4경기 2실점으로 상당히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 간격을 좁혀 리즈의 기동성을 묶어보는 플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죠. 결정자는 쿠야테, 비안코네, 니아카테, 리타즈, 아위니, 핸더슨, 화이트, 예이츠, 우드, 콜백, 쉘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4위의 리즈입니다. 후반기에는 아직 리그 승리가 없는 리즈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0대0으로 비겼는데 브렌트포드가 까다로운 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홈보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에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브렌트포드전에서 경기를 지배했던 것은 리즈였습니다. 상대를 향한 압박이 잘 통하면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고 이것이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뉴캐슬을 상대로도 라인을 내렸을 때 압박과 수비가 잘 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리즈가 작정하고 압박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결정자는 포슈, 쿠퍼, 달라스, 코흐, 아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는 득점의 대부분이 나오면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메뉴와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진 못했지만 리그에서는 라인 간격을 좁히면서 수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리즈의 수비가 아직까지는 기복이 있고 주포인 호드리그도 노팅엄이 마음먹고 수비에 나선다면 떨어지는 영향력이라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죠. 노팅엄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10위의 마요르카입니다. 카디스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골을 허용하면서 동점골을 위해 수비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올라갔거나 기대 득점은 0점대에 그쳤을 정도로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면서 수비에 전념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상당히 훌륭한 편이나 전반적으로 온더볼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강팀들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모습이죠. 당장 시즌 초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4로 패한 바 있고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패하면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정자는 코페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일부 2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발렌시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자원들도 생겼고 소시에다드전에서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의 원흉이 되었던 비니시우스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밀리탄, 크로스, 벤제마의 부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팬들의 걱정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 크로스의 부상은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세바요스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장 센터백 구성과 최전방 대체자를 누구로 할지 고민인 상태입니다. 호드리고를 최전방에 두고 아센시오를 우측 윙으로 돌리고 루이디거, 나초로 센터백을 세우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결정자는 알라바, 맨디, 벤제마, 바스케즈, 크로스, 밀리탕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중 경기로 인해 주전들의 피로도와 부상 문제가 엄습한 상황이라 공격진의 문제인 빅찬스 미스와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요르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참패했지만 소시에다드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실점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득점 양상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스페치아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17위의 스페치아입니다. 볼로냐에게도 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전반 공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오던 수비 라인도 3경기 연속 멀티실점으로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고 있죠. 수비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나오면서 최대한 상대의 볼 방출을 막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상대 빌드업의 핵인 로퍼트카가 지난 시즌부터 탈압박과 전진성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 상황이라 단순히 거친 플레이만으로는 상대 빌드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로버트카
로보트카의 빠른 패스에 휘둘리면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할 것이죠. 결정자는 조에트, 바스토니, 주코 우스키, 코발렌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까다로운 상대인 로마까지 잡아내면서 우승이 점점 품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위 인테르와의 승점 차이는 13점으로 소문처럼 15점 승점 삭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승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로보트카는 로마의 압박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 93%로 제 몫은 충실히 해냈고 포텐이 터지던 때부터 나폴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기에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로보트카가 힘겨워하는 경우 윙백들의 언더래핑을 통해 중원에 힘을 더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번 경기에서는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윙백들은 플랜 A 그대로 직선적인 전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스페치아가 압박으로 나폴리 빌드업의 핵인 로보트카를 꽤 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유려한 탈압박 능력으로 상대 전방 압박을 대부분 무력화시킨 로보트카라 전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나폴리가 유리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 나폴리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우디네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8위의 토리노입니다. 피오렌티나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코파 이탈리아 여정은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나름 피오렌티나의 공세를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코네에게 89분에 허용한 골이 치명타가 되고 말았죠. 토리노는 수비가 강한 팀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뛰어나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타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팀의 플랜이 적극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득점력은 소유권 확보 능력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디네세가 중원 싸움에 적극적인 성향이라 플랜 A인 점유율 확보도 매끄럽게 이어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결정자는 펠레그리, 라자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우디네세입니다. 강등권인 베로나에게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실망스러운 경기의 연속입니다. 역시 득점력의 난조가 영향을 크게 미친 상황인데 후반기 유일한 승리를 거두었던 삼프도리와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신승을 거두는데 그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데올로페오의 결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와 함께 투톱을 구성하지만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원과 최전방을 이어주거나 전원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 윙백들도 언더래핑하면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고 있고 토리나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 수비적으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애초에 전방으로 공을 투입시켜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자는 데올로페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디네세는 중원에서 일선으로 공을 투입시켜줄 선수가 없고 토리노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유형은 아닙니다. 토리노가 중원 싸움에서 패하는 경우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양상이 짙었다는 점은 변수지만 우디네세의 경기력과 득점력 난조가 심하게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와 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5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포칼컵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하부리그 팀인 파더보른과의 경기이긴 했지만 올 시즌 약세였던 원정이었던 데다 파더보른의 돌풍을 고려한 선택이었고 2대1로 이기면서 선택에 적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강한 팀입니다. 분위기를 타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올 시즌 승리가 모두 하위권에 몰려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올 시즌 거둔 승리는 모두 14위 이하의 하위권 팀을 거두었던 승리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승기를 잡는 경우에는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나 전력의 한계로 인해 하위 전력이 아니면 승기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음의 패기를 이용해 상대를 잘 압박하는 팀이고 라이프치히를 원정에서 꽤 몰아붙였을 정도로 압박의 강도가 제법 센 팀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컵 대회에서 주전들을 대거 사용하기 때문에 팀의 활발함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 실점률이 높아 초반부터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잦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정자는 소사, 자가도, 울리히, 토마스, 마브로파노스, 은분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0위의 브레멘입니다. 두 경기에서 11득점에 성공했던 볼프스부르크를 2대1로 잡아내고 후반기 첫 승리를 잡아냈습니다. 쾰른과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복은 이때 나름 안정적으로 승점을 정립하면서 승격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순위를 확보했죠. 브레멘의 플레이는 단순합니다. 롱볼로 펠크루그에게 직접적으로 붙이거나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돌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방식으로
볼프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을 상대로 1승 2무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는 꽤 앞선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앞서 언급한 강호들과의 대결에서도 실점을 면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으로 몰고 가 득점 효율로 상대를 잡아내는 패턴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에너지 레벨이 주중 일정으로 인해 꽤 떨어져 있음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아구, 슈미드, 비텐코트, 바이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일정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의 장점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브레멘이 실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강호들과 꽤 훌륭한 매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브레멘도 압박 중심의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약점이 없진 않으나 전반적인 체력전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브레멘일 것입니다. 브레멘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